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50년대의 주요 섬유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70년대 말의 주요 섬유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을 조사한 자료들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간 현대경영이라는 잡지에는 매출액 상위 기업들의 목록이 실렸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정부 정책으로 기업 공개가 촉진됨에 따라 상장 기업이 늘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1978년부터 상장 기업들과 그 밖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인 기업들을 망라한 회사 영감이라는 두꺼운 책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회사 영감에 실린 섬유 기업들 중 1978년 자기자본 상위 10대 기업을 뽑은 것입니다. 자기자본은 자료상의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해서 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와 달리 화학섬유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면방직 기업은 3개로 줄었고 모방직 기업인 제일모직이 포함됐습니다. 7개가 상장 기업, 3개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회사 영감에 매출액이 기록되지 않은 회사도 있어서 월간 현대경영의 1978년 매출액 500대 기업도 참고했습니다.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은 자기자본 상위 10대 기업과 유사합니다. 2기업이 빠지고 2기업이 새로 들어왔는데 빠진 기업은 동양 폴리에스터와 코오롱 나일론입니다. 각각 매출액 15위, 13위였습니다. 추가된 기업은 태광산업과 코오롱 폴리에스터입니다. 각각 자기자본 14위, 17위 기업입니다. 이들이 모두 화학섬유 기업이어서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에서도 화학섬유 기업이 6개로 가장 많습니다. 일부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기자본과 매출액이 가장 큰 한일합성섬유공업은 김한수가 1964년 마산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김한수는 지금은 부산에 속한 경상남도 김해군 출신으로 일본 오사카 유학 시절 야간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일본인 포목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귀국하고 해방 후에 부산 국제시장 안에 직물 도매상을 차린 그는 직물을 직접 수입하는 쪽으로 사업을 넓혔고 다시 직접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부산 점포동에 경남 모직 공장을 세웠습니다. 1960년대 들어 김한수는 양모의 대용품인 아크릴 섬유로 눈을 돌렸습니다. 1964년 한일합성섬유공업을 설립했고 1965년 일본 이토추 상사와 체결한 자본제 도입 차관이 외자 도입 촉진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1967년 마산 공장이 준공됐는데 설비는 일본 아사히 카세이의 것을 도입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당시 마산 공장의 모습입니다. 한일합성섬유공업은 같은 아크릴 섬유 제조에 뛰어든 태광산업과 설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초에는 하루 생산 규모에서 태광산업의 2배가 될 정도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1973년에는 한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넘겨 1억 불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한일합섬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섬유산업의 쇠퇴 추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 속에서 1998년 부도 처리됐다가 2007년 동양그룹에 인수됐고 2016년 유진그룹으로 다시 인수됐습니다. 이에 비해 설비 경쟁에서 한일합섬에 뒤처졌던 태광산업이 석유화학, 탄소섬유 등으로 발을 넓히면서
아직도 경영권 변동 없이 존속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본과 매출액에서 2위였던 대농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농은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을 인수한 대한농산이 1973년 변경한 사명입니다. 대농은 1974년 당시에 동양 최대 규모로 불리던 청주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청주공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거대한 규모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농도 섬유산업 쇠퇴의 추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1996년 그룹 모기업인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으려 그룹 계열사들이 외부 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것이 부담이 되어 1997년 대농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1998년 말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2005년 신영그룹에 인수됐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자본 3위, 매출액 4위였던 동양나이론을 보겠습니다. 동양나이론은 1962년 삼성그룹 이병철과의 동업을 마친 조홍재가 1966년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조홍재는 경상남도 함안군의 대주주의 아들로 일본 호세대학에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이병철과 만나 동업을 하다가 1960년대 들어 갈라섰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나이론 제조였습니다. 나이론사 제조에는 이미 한국나이론과 한일나이론이 진출해 있었는데 동양나이론은 뒤늦게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한일나이론을 합병해 한국나이론과의 양사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동양나이론은 울산, 한일나이론은 안양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울산 공장의 초기 사진입니다. 동양나이론은 1998년 주식회사 효성에 합병됐다가 2018년 다시 분할돼서 현재는 효성 TN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은 현재도 가동되고 있고 안양 공장은 현재 생산 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5위, 매출액 3위였던 선경합섬은 1969년 선경화섬이 일본의 테이진과 50대 50 합작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선경화섬은 선경직물의 최종건이 1966년 설립했는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계획사업이던 아세테이트 레이온사 공장을 수원에 건설해 운영했습니다. 선경합섬은 울산의 폴리에스터사 공장을 건설해 운영했고 1976년에는 선경화섬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최종건은 경기도 수원군 출신으로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인 경성공립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했습니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수원의 선경직물 공장에 다녔는데 해방 후 이를 인수해 선경직물을 설립했습니다. 선경직물은 레이온 직물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화학섬유 제조업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1973년 최종건이 사망한 후에는 동생인 최종현이 경영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선경그룹은 1980년 공기업이던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 석유에서 섬유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선경합섬은 1988년에는 선경인더스트리로 1998년에는 SK케미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현재 울산 공장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합성섬유는 생산하지 않고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최근 울산 공장의 전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4위 매출액 6위였던 방림방적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림방적은 제1교포인 서가포가 세운 회사입니다. 서가포는 경상남도 울주군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1948년 일본에서 사카모토 방적을 세운 그는 1963년 한국산업은행이 관리 중이던 태창방직의 영등포 공장을 인수하며 국내로 진출했습니다.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일본의 사카모토 방적은 부도 처리됐고 1976년 서가포도 사망했지만 방림방적은 장남 서상근이 이어받았습니다. 1991년 방림으로 이름을 바꿨고 2003년에는 직원 출신인 서재희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안산공장에서 염색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970년대 말의 주요 섬유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요 섬유 공장 부지가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